자, 오늘은 72장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 73장? 네. 73장인데 또 오늘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문 먼저 읽을게요. 용어 감적 살하고 용어 불감적 활 하나니 차양자는 홍리 혹해라. 천지소를 숙지기 고리요 시로 성인은 유난지하니라. 천지도는 부쟁이 선성하며 불언이 선응하며 불소이 자래하며 천연이 선모하나니 천강이 회회하야 소이 불실이니라. 그랬네요. 용이라는 것은 용감하다는 것이니까 용하고 감을 합치면 용감이잖아요. 용어 감 그랬네요. 그러면 용하고 감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감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감, 불감 뭐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어떠한 일을 무릅쓰고 하다.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지만 힘써 하다. 그게 이게 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이라는 것은 원래 이 글자를 보면 그 갑골문에도 나온대요. 갑골문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때에도 이 글자 있었다는 뜻인데 갑골문에는 돌도끼 두 개를 들고 들짐승을 잡으러 가는 또는 들짐승과 맞서는 그걸 형상한 게 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을 아주 힘써 해내는 일들 그거를 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다시 이제 담당할 만한 일을 아닌데도 그걸 힘써 하는 것을 감이라고 했으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무릅쓰는 데에서 용기를 가지면 죽게 되고, 불감, 어려운 일을 무릅쓰지 않은 데에다 용기를 두면 산다 이런 얘기네요. 그건 차양자는 이 두 가지는 이롭거나 해로운 것이 된다. 천지소를, 그래서 이 악인데 이걸 오로 읽어야죠. 미워할 오 그러니까 하늘이 미워하는 바를 숙지기고 누가 그 까닭을 알 수 있으리요.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난지, 오히려 여기서는 오히려죠. 그 일을 어려워한다. 그 다음에 천지도는 부쟁이 선성하며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며 불언이 선응하며 말하지 않는데도 잘 응하며 불소이 잘해 부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오며 선연이 선모. 이 선이라는 것은 천이라고 읽어도 되고 선이라도 읽어도 되는데 음은 실사자가 붙어 있잖아요. 실을 이렇게 쭉 늘린 거니까 옛날에 이렇게 예복이나 관복 같은 경우에 띠를 늘리는 거 있잖아요. 띠가 줄줄 늘어져 있는데 넉넉하고 너그럽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늘어진 띠의 모양 때문에 그래서 천년이 선모라는 것은 너그럽지만 잘 도모하나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천강, 하늘의 거물망은 회회 그랬는데 회라는 것은 넓디 넓은 것을 형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거물망은 성기며 넓고 넓으며
소라는 것은, 여기 소라는 것은 아주 성긴 거죠. 촘촘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별이는, 그 거물은 넓디 넓고 성겨서 성긴 것, 촘촘하지 않지만 불실, 뭐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감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감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감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이라는 게 중국의 최고의 그 사전인 대환화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 이게 쓸개죠. 쓸개 담. 쓸개가 아주 큰 상태, 담대한 상태에서 나오는 액션들이 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간담이 서늘해져 본 적 있나요? 간하고 쓸개가 간담이 서늘해졌네 이런 말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일 때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간하고 쓸개가 싸한 느낌이 드는 게 서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위험한 거를 겨우 빠져나왔거나 이럴 때는 간담이 서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 아주 가장 큰 중국 사전은 담대할 때 나오는 액션이 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이, 그러니까 가령 높은 사람이 감히 네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권력자가 있고 높은 권력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권력자한테. 그러면 권력자가 감히 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감히 네가라고 말할 때는 이때 감은 어떠한 한계나 어떠한 것들을 넘어설 수 없는데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이 감이잖아요. 그러면 감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용어 감.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용기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용감 그러잖아요. 용감하다. 아, 용감이에요. 그럼 다시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는 것, 담대하게 뭔가를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용맹스럽게 그런 일을 하면 죽을 것이야. 그런데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일에 용감하는 것. 용어 불감.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담대하게 해내려고 용기를 내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한 용기를 내는 것. 이 두 가지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이 미워하는 것을 천지소호를 숙지기고리요.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이러한 까닭의 승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히려 어려워 여기죠. 어려워한다. 그래서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 이기는 것, 잘 이기는 것. 하늘의 도는 말하지 않고도 잘 응하는 것. 하늘의 도는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오는 것. 하늘의 도는 넉넉하지만 잘 도모하는 것이라서 하늘의 거물망은 넓고 성기고 성기지만 놓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히 해내는 경우,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런 일들을 하죠? 도대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일을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도 그 일을 해. 비교가 우습지만 어. 애기 낳는 거. 그건 애기 낳는 거야, 뭐. 너무 앞서서 감당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세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그건 좀, 안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고,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용기를 내서 하는 일들. 가령 전쟁터에서, 적이 가령 어마어마한 계속 쏘아야 되는 이게 뭐지? 그냥 소총이 아니고 다락 쏘는 거. 그것이 적에 있어서 적을 깨부숴야 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을 때 네가 가 그러면 내가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걸 알지만 용기를 내서 가는 일. 그거 뭐 명령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일도 좋은 예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나 이 자연스러움을 어겨내는 행위, 노자적 관점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용어감이겠죠. 그죠? 부자연스러운 일. 그런 예는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애기 낳자. 그러면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인데 너가 아이를 좋아하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출산을 하겠다.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용기이긴 하죠. 그리고 전쟁을 나가서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 뭐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네. 정당한 용기인가?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용감이 조금 약간 부정의 의미가 있는 용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럼 자 생각해 봐요. 감, 적, 사라고 그랬죠? 살. 여기서 이제 살이 나왔으니까 살에 주목을 해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는데, 이 살이라는 것은 죽일 살, 죽임 당할 살. 그냥 죽는 거 죽을 사자죠. 그러면 이 말은 살이라는 것은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말은 제명에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런 것이겠죠. 사가 아니고 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용어 감 할 때 이 감의 대상 무엇에 대해서 감하는지
그래서 이 감은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가? 만약 어떤 순리적인 것이라고 치면 이 감의 대상이 순리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가 죽거나 죽임을 당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럼 이 순리적인 것을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거겠네요. 자연적인 거겠네,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서 감 했을 때 아까 감의 풀이를 자기 한계나 또는 어떤 이치적이나 도리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거나 옳지 않은 일들이거나 이럴 때 그 일을 하는 것을 감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순리적이지 않은 것, 자연적이지 않은 것에 용감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다시 용어 불감 해봅시다. 불감적 활 그랬나요? 네, 활. 활. 그러니까 하나는 살, 하나는 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감이라는 것은 감히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감히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건 순리적이겠네요. 순리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거겠네요. 이거겠네요. 이런 일에 용기를 가지면 살아난다. 그럼 다시 자연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순리적인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 리저너블한 것. 리전이 이성이잖아요. 리전이 이성이고 리저너블한 것은 이성적이거나 근거가 있거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이다, 순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거나 이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치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스럽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요. 합당하게 된 일들은 자연스럽죠. 근데 그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고 일이 커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들, 불감이라는 것을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일의 결과, 불감한데 용맹한 것의 결과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겠죠. 이건 죽이는 일이고. 그래서 사활 이렇게 얘기하고 활과 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림이고 이거는 죽임이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 의미가 쓰여 있는 걸 보면 이 살은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은 누구나 용인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을 자연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또 순리적이다 또는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치를 알기만 하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그 이치대로 또는 그 순리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죠.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차양자, 혹리혹해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용맹스러운 것은 죽임을 당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나 행위하는 것은 살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주석을 한번 볼게요. 용어 감적 살하고 여기 주석에는 필덕 기사 그랬어요. 필부덕 기사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필부득기사 이랬단 말이에요. 필부득 거기자죠? 기사. 그랬어요. 그 죽음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제 명예 죽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제 명예 죽지 못해요. 이건 제 명예 죽지 못하니까 제 명대로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밑에 그 다음 주의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필제명 그랬어요. 그럼 필제명 그랬어요. 필제명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가 이 제자하고 같은 거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이거는 온전히 하다, 이게 같은 글자니까 온전히 하다니까 전명이겠네요. 자기 제명을 온전히 하다, 제명대로 사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대비적으로 써놨어요. 대비적으로 써놓고 이 두 가지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강요되는 시대라고 생각해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용기를 내서 해야 돼.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봐요. 요게 강요되거나 일상화 된 상태라고 해보세요. 어떤 시대가 이럴까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전쟁 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목숨이 초계와 같을 때도 있죠. 이게 그 사람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는 것, 그런 시대일 수가 있죠. 그래서 74장을 보세요. 74장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민, 불외, 사, 내하, 내하이, 사, 구, 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두렵게 할 것인가? 내화는 의문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이거가 같아요. 다음 장에 나오는 이거 74장이고, 이건 73장이잖아. 74장, 73장.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의 질문이에요. 그렇지. 그게 일상화된 시대라면, 이 노자란 책이 쓰여져 있는 당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는 시대일 거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대이겠죠. 그러려면 나 살기 싫어 그만 살래. 에이, 뭐 같은 세상.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한 상황은 아마 전국시대에 사람들의 죽임이 일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나 통치 시스템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연하게 행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이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살이지만 여기서는 자기 온 생명을 온전히 하는 거죠. 필제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사는 거예요. 전명이죠. 이게 전생이고, 이게 전생이고 전명이죠. 요게. 근데 지금 그렇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절은 아주 비정상적인 어떤 사회 구조나 시스템 안에서 나온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차양자, 홍리, 혹해 이 두 가지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봅시다. 주석, 왕필의 주석. 구용이 소시자 이하니 이해부동이라 고알, 홍리, 혹해야라 그랬네. 구용 이랬으니까 구자는 뭐 두 개 다 지칭할 때 함께 구자니까 구용 그랬어요. 구용. 이용과 이용. 이용. 여기에 용감한 것과 여기에 용감한 것. 이게 이제 구가 두 가지 용이에요. 두 가지 용인데 이 두 가지 용은 소시자, 그것이 베풀어지는 것,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소시라는 게 소시자 이 그랬죠? 소시자 이 그래요. 달라요. 자, 이 두 가지 용은 그 행이 되는 바가 달라요. 다르죠? 여기다 해당했으니까 여기 감에다 했고 불감에다 했으니까 하나는 감에 했고 하나는 불감에 했으니까 그 용기의 그 방식이 다르죠? 달랐어요. 그래서 이로움과 해로움도 같지 않아. 그래서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어떤 거는 이롭고 어떤 거는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가 생각났어요.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면 죽을 것이고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용감하게 말하면 살아요. 그때도 죽을 건데? 너 왜 전쟁 안 나가 그러면서 아, 죽어요? 그럼 아니 근데 이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봉신연이요. 그 중국 드라마에 폭군이에요. 그 인물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정말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달기가 그 폭군을 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놔. 이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상황이 그렇겠죠. 그게 너무 싫으니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 몸을 바쳐서 나도 그냥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 봉신연희의 그 환상적인 판타지는 사실은 동양의 그 환상적인 소설의 원형이죠. 그 안에서 신화들, 신과 인간계가 구별을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동양의 판타지의 원형이 되는 게 봉신연이니까, 그 다음에 그 봉신연이 안에는 은나라 멸망하고 주나라가 쓰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물론 저는 봉신연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략 그렇다라고 듣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물 봅시다. 천지소를 숙지기고 그랬네요. 하늘이 미워하는 바를 누구 숙 알지.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그래서 숙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을 지칭할 때 숙이에요.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모른다 이 말이네요.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오히려 난지 어려워한다. 이거 하늘에 미워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서 이걸 해야 하는지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런 판단을 어려워한다 이 말이죠. 자, 주석 볼게요. 숙은 수야라. 숙이란 누구 숫자와 같다. 수능지
천하지 소의 고야 기유 성인이라 부성인지 명으로도 유난의 용감 한데 항무 성인지 명이 욕행지하라 고알 유난지하라 그랬네요. 자,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말한 것이다. 이 경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누가 능이 지 천하지 소의 이상하죠. 천지 소였는데 천하지 소잖아요. 누가 천하가 미워하는 의도와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랴. 오직 성인뿐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성인지 명으로도 성인의 밝음으로도 오히려 용감하는 데에서 난 어려워하는데 게다가 하물며 무 성인지 명 성인의 밝음도 없으면서 욕행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에서랴. 그러므로 왈 유난지하라.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필의 문장 안에서 잘못되거나 교감이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전체 수로죠. 무언가를 말했어요. 수능지 그 다음에 천하지 소오 의 고 야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경문은 천지 하가 없고 천지 소이고 의라는 말도 없고 코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이 문장이 말한 것이다. 이하를 말한 것이다. 누가 능히 천하의 싫어하는 뜻을 알아서 고야?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을 열자 영명 열자 영명편에 이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천지 소오 없어요. 이 코도 없어요. 그래서 열자 천명편에는 능지 천의 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능히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빠져야 돼. 이것도 빠져야 되고, 이것도 빠져야 되고. 그럼 이제 문장이 순하죠. 말한 것이다. 누가 능히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오직 그 성인뿐이다. 부성인지 명으로도 성인의 밝음으로도 유난의 용감하니 성인의 밝음으로도 오히려 용감이라는 데 대해서 난 어려워하는데 게다가 하물며 무성인지명 성인의 밝음이 없는 사람이 욕행지 그것을 하는 것에서랴 고로 말하기를 유난지 오히려 어려워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말이다. 이게 은이 최종 수로로 들어야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천지도는 부쟁이 선성하며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긴다.
왕필주석 볼게요. 천유부쟁고로 천하 망능여지쟁이라. 하늘은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더불어 여자 더불어 하늘과 쟁 다툴 수가 없다. 하늘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하늘과 다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불언이 선응.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잘 응한다. 순적 길하고 역적 흉이니 불언이 선응야라. 순 하늘을 따르면 길하게 되고 하늘을 거스르면 흉하게 되니 이것이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잘 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응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 따르면 길하게 해주는 것을 잘 응해주고 하늘에 거스르면 흉하게 하는 것을 하늘이 응해주고 하는 뜻이죠. 하늘은 부르지 않지만 잘해 스스로 온다. 처하정 물자귀 그랬네요. 자기 자신을 아랫자리에 거처하면 만물이 스스로 거기에 기착된다. 그래서 하늘은 부르지 않지만 스스로 온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좀 이렇게 구하지 않나요?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 그래서 하늘은 말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뭐 이런 존재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기 하늘 자신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쟁하고 이런 측면에서. 천연이 선모. 하늘은 너긋하지만 잘 도모하니. 자, 그 다음에 왕필주석 볼게요. 수상이 현기륭. 여기서 견이 아니라 현으로 읽어야 하는데 현이라는 것은 나타내다 드러내다. 상을 드리워서 길과 흉을 나타내니 선사이 선성 하며 아니 불망위하고 미명이 모지라 고알 선연이 선모야라 그랬네요. 수상 그랬어요. 수상. 예. 수상 그랬는데 이 수상 현 길흉 그랬단 말이죠. 상을 드리우다. 그러니까 솔선수범 이렇게 하잖아요. 솔선수범. 이 같은 글자란 말이죠. 수상이. 그러면 이 상은 뭐예요? 상은 해, 달, 별, 그 다음에 천체 운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늘은 해와 달과 천체, 별들을 드리워서 길과 흉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늘이 별자리가 지금 가을철에 드러나는 별자리가 아닌데 가을철에 드러난 별자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어야 되는데 형옥성이 나타났다. 한낮에 형옥성이 나타났다. 그럼 이게 흉하죠. 형옥은 전쟁 참화를 일으키는 별인데 재앙을 나타내는 별인데 그런 상을 드리워서 길흉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하늘은 천체 별자리 또는 해와 달을 드리워서 길흉을 나타내니 선사 일에 앞서서 설성 참됨을 베풀고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며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도모하면 해야 한다 또는 해야 하니 코로 넉넉하지만 잘 도모한다. 이것도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그죠? 하늘이 상을 들여서 길흉을 나타낸다. 문장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일에 앞서서 참됨을 설비하고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하니 부르지 않아도 도모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일단 하늘이 상을 들어서 길흉을 드러낸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를 바꿔야 돼? 지금 하늘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왕은 일에 앞서서 정성스럽게 하고, 왕은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하며, 왕은 부르지 않아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주어를 바꿔야 돼? 앞에는 하늘이 상을 들이어서 길흉을 나타낸다며. 사람문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썼으면 그 다음에 선사히 설 성 이렇게 썼어. 하늘이 상을 들이어서 길흉을 나타내니 일에 앞서서 참됨을 펼치고 참됨을 갖추고. 그럼 주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문장이 가능해. 주어를 바꾸면. 주어를 안 바꾸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그쵸? 여기는 뭐 천도하든지 천도자 이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대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없이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하늘은 상을 들이어서 길흉을 나타내니 성인은 일에 앞서서 참됨을 갖추고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며 부르지 않을 때 뭐가 이렇게 불려지거나 뭐가 급하게 되지 않을 때 미리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이 주어를 집어넣으면 순하게 이해되는데 주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느슨하지만 잘 도모한다. 이 뒤에 결론도 이상하잖아. 하늘이 일에 앞서서 정성을 펼친다. 편안할 때 하늘이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하늘이 왜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그래야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주어를 바꾼다 하더라도 고알이 잘 안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 선사 현기륭 다음에 선사 앞에 성인자라는 주어를 넣든지 넣어서 쭉 고알까지 그 주어로 가고, 그러므로 천자 선연이 선모야라 이렇게 문장을 또 고알 다음에 천이라는 주어를 집어넣으면 왕필의 주석이 그나마 내용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어요. 청광회회하야 소이불실이라. 하늘의 거물망은 넓어서 성기고 성기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 자, 그럼 앞에 용어감, 용어불감 얘기해놓고 죽는다 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하늘을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는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돼? 왜 하늘 거물망이 나와? 가면 어떤 사람이 감에 용감하거나 불감에 용감하는 것이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자택일의 방식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성인도 어려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말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넉넉하고, 그런데 잘 도모하고 잘 대답하고 잘 응하고 잘 오고, 그래서 별이 크고 있다. 그러면 용 A라는 용과 B라는 용에 대해서 하늘의 거물에 하늘이 다 판단한다는 뜻인가? 어찌 봐야 될 것 같아요? 용감하게 행동할 것인가, 용감하지 않음에 용감할 것인가를 선택할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한 점 부러움이 없이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왜냐면 하늘의 부름만 멈추면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늘의 그늘이 성기지만 촘촘해서 너의 그 얇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선택만이 살 길이다. 글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하늘은 말하지 않고 잘 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연하지만 잘 도모해줘요. 그러면, 하늘의 그러한 어떤 것들이 나의 용감의 A, B 줄 중에 기준이 되는가? 저 처음에는 그게 헷갈렸어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용과 나중에 용이 풀어주실 때 다른 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저기 왕필 주석에서 어렵다고 했단 말이죠. 두 용을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용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늘이 판단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가령 아마 이게 90년대 초반일 것 같아요. 1990년대 초반.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생인데 일본 전철에서 취객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어. 그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났죠. 그때 그 사람을 두고 KBS의 문 아나운서가 살신성인이래요. 살신성인. 한번 봅시다.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기차는 오고 아무 생각 판단 없이 그를 구하면서 자기는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용, 감, 미, 살 여기 해당되겠네. 어? 그러면 다시 이 판단,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훌륭해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판단 차원이라고 정선 선생님은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판단은 이게 불감이니까 활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용감하지, 그거 안 해야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럼 다시 이 사람 차례. 이거를 그래서 만약 이수연 씨가 그 사람 취객을 구하지 않았어, 비난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렇죠.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돼? 그럼 정성훈 선생님, 이건 하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용기든지 다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혹은 이롭고 혹은 해롭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살짝 그 생각도 났어요. 장자에서 그 노송, 노송하고 무슨 다 삐뚤어진 그 나무. 네, 그러니까 재와 부재, 제목감은 베어지고 제목감이 한 것은 자기 수명을 누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노송이 어떤 때는 또 그늘로 돼서 좋은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쓸모없이 됐지.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윤리학
윤리학에서 계몽주의 이후, 그러니까 근대 계몽주의 철학해서 칸트까지, 또는 뭐 칸트 이전에 윤리학자들, 윤리환원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몽주의 시대, 칸트 이전에서부터 칸트까지 쭉 오는 이 계몽주의 시대의 윤리학자의 특징들은 윤리적 덕목을 목록화, 계량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윤리환원주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윤리환원주의. 그러면 윤리환원주의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옳은 행위들 목록이 있고 나쁜 행위들 목록이 있고, 환원주의니까 계량하겠죠. 이 양반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이 양반이 들어갈 수 없어. 그 목록 안에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초윤리 하거나 윤리와 무관함, 함이 되어버려요. 윤리와 무관함. 그래서 이 KBS 그때 지금 은퇴한 국회의원 했던 있어. 아줌마. 그 양반이 살신성인이라고 밖에 표현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 이 사건을 가지고. 윤리를 넘어선 것이거나 윤리와 무관한 행위가 돼.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를 설명하지 못해. 계량화되어 있거나 목록화된 것들 안에서. 그래서 선의의 권유. 이건 선인 것은 알잖아. 근데 차마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못하지. 사람들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 거기서 구하지 않았다, 그 사회 죽지 않았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난할 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 구할 수 있었어, 구할 수 있었어를 평생 생각하겠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그를 구하지 않아서 자책할까?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고 내가 죽는 거 안 죽는 거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었어, 적어도 도와줄 수 있었어가 평생 생각나거나 간간히 생각나거나 전천만 하면 생각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그렇게 위험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책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걸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만약 그러니까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이 계몽주의 윤리학을 니체를 노예적 도덕률 그러잖아요. 노예적 도덕률. 내가 도덕의 입법자가 아니고 목록이 학습화된 것들, 계량화된 목록을 학습해서 거기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노예적 도덕률이니까 이 노예적 도덕률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하늘의 그물망은 다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놓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진짜 용기를 말할 수 있겠네. 그 용기는 어떤 용기여야 돼? 불감해하는 것, 감해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용기라? 그거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말할 것. 감히 행동하는 게 용기죠. 왜냐면 감히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건. 그 어떤 게 용기라? 진짜 용기라? 그
어찌 보면 저 이수연 씨를 그 구한 그 사람이 남이 보기에는 사실 성인이지만 그 술 취한 취객은 또 어떤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죠. 또 전혀 알 수 얘기할 없죠. 때 그냥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를테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수연 씨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말이야. 그럼 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사는 게 술 취한 취객이 중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서 성인의 밝음으로도 어려워해요. 이 용기 툴에 대해서. 근데 하늘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문제. 우리는 알 수 없지. 감히 알 수 없죠. 진정한 용기가 뭔지는. 감히 논할 수가 없겠네. 다 했어요. 네. 73장. 예. 질문 있으면 한번 얘기할 게 있으면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해석이 음, 이제 용을 음, 내가 구분하나 보다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여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도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결론에 도달해도 보니까 그러네. 교수님 그러면 용어감이 용감이에요? 용감이 그렇지. 어라는 뜻은 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라는 게 이게 A, B 하면 네. 이게 A가 B에 무엇하다. 그럴 때 뭐뭐에 뭐뭐에서 장소일 땐 예서 또는 비교할 땐 뭐뭐보다. 그 다음에 이게 목적으로 만들 때는 무엇을 B를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어자를 써요. 그래서 이 어자가 문법적으로 장소를 나타내거나 방향을 나타내거나 뭐 시간을 나타내거나 할 때는 예서 뭐 비교를 할 때는 뭐뭐보다 뒤에 글자를 목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문법 구조로 문장 성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감이라는 것에 감이라는 것에 용맹한 것, 불감이라는 것에 용맹한 것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국어 지금 가장 큰 중국어 사전에 따르면 감대지 행을 감 이렇게 말해요. 썰개가 크게 돼가지고 하는 짓이 감이라고 얘기하죠. 썰개가 커서 하는 짓이 감이에요. 또 뭐 얘기할 게 있나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시죠.